안녕하세요. 수세코리아의 프리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김승우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출시한 수세 리눅스 엔터프라이즈 서버 15 서비스팩 4 버전의 새로운 기능과 변경점 등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아젠다는 먼저 수세 리눅스 제품군을 살펴보고 서비스팩 4의 일반적인 변경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AP 환경에 최적화된 제품인 슬래시4 SAP의 주요 변경사항과 마지막으로 엣지 환경에 최적화된 수세 마이크로 제품에 대해 최규현 부장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세 리눅스 엔터프라이즈 제품군은 가장 기본이 되는 슬래시 서버 제품을 기본으로 모듈형 확장 방식을 이용하여 다양한 파생 제품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데스크탑과 포스 환경을 제공하는 제품부터 고성능 어플리케이션 구동을 위한 HPC 환경, SAP 어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슬래시4 SAP 어플리케이션 서버 제품군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과 같은 엣지 환경에 최적화된 수세 마이크로 제품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리눅스 제품군은 동일한 코드를 기반으로 각각의 용도에 필요한 모듈을 확장하여 사용하는 구조로 수세의 엔터프라이즈급 제품과 서비스를 필요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리눅스 배포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수세 매니저 제품이 있으며 쿠버네티스와 같은 파스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렌처 제품군이 있습니다. 먼저 슬래시15 서비스팩 4의 주요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IT 흐름에 대응하고자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팩 4 버전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먼저 엔터프라이즈에 걸맞는 보안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현재 슬래시15 서비스팩 4는 구글이 주도하는 새롭게 선보인 소프트웨어 서플라이 체인인 SLSA 레벨 4를 획득한 유일한 리눅스 배포판입니다. 이는 소스 코드의 개발부터 빌드와 패키징 및 배포의 모든 단계를 새로운 규격에 맞게 인증하여 보안 안정성을 극대화한 결과로 이러한 모든 절차의 최고 등급이 레벨 4를 획득한 가장 안전한 리눅스 배포판임을 증명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고객의 다양한 개발 환경 요구와 필요에 응답하여 새로운 종류의 ECI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개별 이미지를 생성하여 활용하실 수도 있으나 이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효율이 낮고 별도의 보안 스캐닝을 하지 않는 이상 보안에 취약할 소지가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희 수세가 담당하여 표준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개발자는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슬래시는 적극적으로 최신의 하드웨어와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최초로 ARM 아키텍처를 지원하였으며 AWS와 같은 CSP 환경의 태동 초기부터 협업을 통하여 저희 제품을 등록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해 왔습니다. 이러한 혁신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보다 빠른 새로운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지원해 왔습니다. 추가적인 변경 사항으로는 새로운 유저 스페이스 라이브 패칭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커널 외에 추가로 glibc나 오픈SSL과 같은 시스템 라이브러리 업데이트 또한 라이브 패칭 기술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욱 다양한 종류의 개발 툴과 라이브러리가 포함된 기본 컨테이너 이미지들이 추가되었고 이미 제공되고 있던 이미지들 또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TCP를 이용한 NVMe 접근 기술도 새롭게 탑재되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CSP 환경과 같은 패브릭 연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속의 저장소가 필요할 경우 이럴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시스템의 각종 유틸리티와 개발 툴들 또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어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SAP 고객을 위한 트렌토 제품도 현재 제공되고 있습니다. 트렌토는 SAP 베이시스 컨설턴트와 시스템 관리자가 HA 기능을 포함하여 SAP 환경이 전체 OS 스택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방형 클라우드 네이티브 웹 콘솔입니다. 관련하여 그 상세 내용은 그 해당 설명 자료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래시 15 서비스 팩 4하에서 추가된 하드웨어 지원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의 새로운 서버 제품군인 4세대 스케일러블 프로세서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었으며 데스크탑과 모바일용 프로세서인 엘더 레이크 또한 신규 지원 CPU 항목에 추가되었습니다. AMD 또한 서버 제품군인 4세대 에픽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었으며 신규 GPU 제품들에 대한 드라이버 지원 또한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슬래시 15 서비스 팩 4의 일반적인 변경 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변경 사항은 커널이 5.3 버전에서 5.14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최신의 안정화 버전으로 업데이트됨에 따라 많은 버그 픽스와 커널의 기능 개선이 반영되어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환경을 이제 보장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파일 시스템 부분에서 BTRFS의 기능 개선 사항으로 서페이지 블록 사이즈 지원이 확장되었습니다. 예전의 경우 BTRFS 파일 시스템 생성 시에 해당 파일 시스템을 만든 시스템과 다른 페이지 캐시 사이즈를 이용하는 시스템에서 마운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업데이트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스토리지 장치 변경상으로 패브릭이나 TCP와 같은 네트워크 장치를 이용한 NVMe 디바이스 활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여 외부에 있는 고속의 NVMe 저장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높은 성능의 저장장치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스토리지 장치의 인라인 암호화 기능을 활용하여 데이터 유출 사고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트워크 부분은 주로 NIC 장치명에 대한 변경이 대부분이며 이전 버전까지 사용되던 이더 장치명, 우리가 흔히 아는 ETH와 이제 아니면 혹은 델에서 개발한 바이오스 DV 네임을 사용하는 하드웨어 펌웨어에서 인식한 장치명을 사용하게 되었었는데 이러한 체계 외에 새롭게 커널 인식 장치명을 활용하는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CPU 온도에 대응하여 잡 스케줄을 할 수 있는 프로세서 스케줄러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BTF 압축 알고리즘을 커널 레벨에서 지원함에 따라 중복 제거와 같은 이러한 압축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많은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서버 기능의 변경점은 먼저 콜렉트 D가 업데이트되어 대규모 환경에서 운영되는 이러한 대규모 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성능 자료 수집이 훨씬 빨라졌습니다. 그 외에 시스템 장치의 펌웨어 업데이트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몬과 ECC 메모리 오류와 같은 이벤트를 수집하여 추적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라스 데몬이 확장되어 보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압 영역에서 Z램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Z램 서비스가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기능은
그 메모리 압축 기술로 메모리 스왑이 발생할 때 스왑 디스크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우선 압축하여 메모리 활용도를 높이는 기술로 시스템 운영에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외에 XFS 파일 시스템도 많은 버그 픽스가 반영된 안정화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슬래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DB 제품들과 어플리케이션들도 안정화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다양한 운영 환경에서 보다 나은 성능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기능으로 기존의 커널 라이브 패칭과 별개로 이제 유저 스페이스 라이브 패칭이라는 기능이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커널 라이브 패칭의 경우 이제 커널 업데이트에만 대응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러한 새롭게 추가된 유저 스페이스 라이브 패칭 기술로 이제는 glibc나 오픈 SSL과 같은 라이브러리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에도 시스템 리부팅 없이 온라인으로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다운타임 최소화라는 목표에 더욱 부합하게 되었으며 지원되는 라이브러리 또한 고객의 요청이나 수요에 의해 향후 지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해당 기능은 기본적으로 커널 라이브 패칭 기술이 확장된 이런 구조로 해당 그 라이브러리 호출 이벤트가 발생되면 시스템이 관련 이벤트를 확인하여 그 업데이트된 라이브러리로 전환시켜주는 구조입니다. 저희 슬래시 제품의 경우 가상화 기능으로 젠과 KVM 두 가지를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두 가지 가상화 스택 모두 리프레시되어 최신의 기능과 안정성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하이퍼V나 VMware와 같은 다른 가상화 제품의 새로운 버전에 대한 지원 또한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KVM의 그 새로운 확장된 개념인 큐브버트를 프로덕션 레벨로 이번 버전부터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외 다양한 신규 하드웨어를 가상화 환경에서 이제 사용될 수 있도록 인티그레이션 되었습니다. SLP 제품의 그 KVM 가상화 환경에서 또 이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증 또한 완료하였으며 그 새로운 CPU 아키텍처 또한 그 게스트 VM 지원 항목에 추가되었습니다. 신규 레퍼런스로 대규모 또는 대용량의 VM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사례를 이제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컨테이너 관련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이미지 타입을 세 가지 형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이스의 경우 시스템의 필수 구성 요소들이 포함된 버전이며 미니멀의 경우 최소 설치 버전, 마이크로의 경우 엣지 플랫폼에 최적화된 이미지입니다. 개발 스택으로 이제 고, 노드.js, 파이썬, 오픈JDK와 같은 많이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 스택을 대부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서비스팩 4의 출시와 함께 PHP나 펄, 러스트가 포함된 이미지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그 리포지터리 미러 툴인 저희 수세의 RMT 기능도 컨테이너 형식으로 이제 확장되어 지원되기 시작하였으며 엔비디아의 그 GPU 유틸리티 모음도 컨테이너화 시켜 새롭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브스크립션 등록 관리자인 수세 커넥트 또한 고를 이용해 구현하여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 주요 업데이트 사항으로 하드맨이 3.4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었고 트리비를 통한 컨테이너 이미지 스캐닝 기능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SLSA는
구글이 시작하고 여러 업계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그 보안 인증 프로그램으로 소프트웨어의 그 소스 코드의 개발 단계부터 패치, 빌드, 패키징 등의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공급망의 그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구성된 이제 새로운 보안 규율입니다. SLSA는 레벨 1의 기본 요구 사항부터 레벨 4의 그 보다 엄격한 규칙 및 여러 문서 요구 사항에 이르는 4가지 수준의 보증을 정의합니다. 저희 슬래스의 경우 리눅스 엔터프라이즈 제품 중 최초로 이러한 레벨 4를 획득한 유일한 플랫폼입니다. 소프트웨어 공급망을 보호하는 것은 수세가 보안 위협이나 알려진 취약성 및 제로 데이터 취약성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위협행위자가 저희의 그 빌드 서비스 시스템에 악성 코드를 삽입할 수 없도록 충분히 안전하고 보호되고 있다는 것이 이번 레벨 4 획득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수세 제품을 인증하고 고객에게 최고 수준의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SAP 솔루션의 세족화된 제품인 슬래스4 SAP 제품의 변경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략적으로 주요 변경사항을 설명드리면 SAP 스타트 프레임워크에 대한 변경 부분이 있고요. HA 기능의 기능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SAP 툴링, 셉튠이라고 불리는 어떤 유틸리티의 버전업이 있었고, 신규로 SAP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 트렌토라는 저희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슬래스 15에 대한 그 업데이트 방식 및 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AP 제품들은 이제 그 시스템 D에 대한 그 SAP 스타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업데이트된 이런 스타트 프레임워크는 그 SAP 호스트 에이전트, SAP 네디버 응용 프로그램, 서버 플랫폼, SAP S4HANA, ERP 플랫폼 등 이제 잠재적으로 SAP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나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세 클러스터는 클래식한 시스템 V 이닛 방식 및 새롭게 확장된 시스템 D 서비스에 대한 SAP 워크로드에 사용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은 저희의 그 모범 사례를 통해 구성 방법 및 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리소스 에이전트 패키지에 이러한 유용한 매뉴얼 페이지를 포함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제 셉 이닛 형식의 시스템 호환성 모드만 고객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완벽히 시스템 D에 최적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제 시스템 D 방식이 완속해짐에 따라 완벽한 통합을 이제는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SAP 호스트 에이전트 사용은 셉 호스트 에이전트.서비스 단위를 통해 관리됩니다. 이를 통해 현재 서비스의 상태 확인, 시작 및 중지, 그리고 다음 부팅 때 자동으로 서비스에 대한 활성화를 모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타트 프레임워크의 변화는 SAP 리눅스 랩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저희 수세가 함께 참여하여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향후 SAP 제품들은 이러한 형식으로 모두 변경될 예정이며 이미 최신의 SAP 솔루션을 설치하실 때 기본적으로 시스템 D 형식으로 구성되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전 시스V 형식도 모두 지원할 예정으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급진적인 어떠한 변경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수세는 그 고가용성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SAP의 운영 환경의 그 단순화나 새로운 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SAP 하나 시스템의 경우 그 다중 대상 시스템 복제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복제는 초기에 초기 단계에서는 복제 원본당 하나의 대상만 허용이 됐습니다. 따라서 SAP 하나의 A 사이트라는 사이트에서 다른 사이트와 딱 하나의 사이트와만 동기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업무 특성이나 요건으로 추가로 시스템 복제 사이트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 이미 사이트 A는 다른 사이트와 복제 소스가 이제 점유되어 있기 때문에 제3의 세 번째 사이트를 등록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제 이러한 다중 대상 시스템 복제를 지원하기 때문에 하나의 원본이 여러 대상에게 동기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중 대상 시스템 복제는 고객에게 훨씬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개선사항으로 CSP 환경에서 SAP 배포를 보다 유연하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배포 시나리오와 멀티 SID 지원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SAP 어플리케이션의 운영 환경은 무엇보다 시스템 설정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메모리 어플리케이션들은 권장 설정이나 요건이 들어있는 자료가 이제 속칭 SAP 노트라고 하는 파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항목을 반영해야 하는 설정 파일이나 단계가 모든 SAP 노트마다 설정해야 하는 파일이나 단계가 모두 다릅니다. 수세는 이러한 고객의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서 셉튠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셉튠을 이용하면 특정 SAP 어플리케이션 운영 환경에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할 항목들을 이런 셉튠이라는 하나의 툴을 이용하여 설정을 반영하고 현재 반영 상태 등을 간편하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팩 4가 이제 출시된과 동시에 셉튠 버전 3가 이제 함께 포함되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해당 버전은 큰 기능적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이제 보다 편리하고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필터링이나 출력 포맷에 대한 개선만 반영되었습니다. 향후 추가로 확장될 트렌토와 연동이 하려면 이런 제이슨 형식의 이제 아웃풋 출력이 필요했고요. 또한 이런 제이슨 형식의 출력 포맷을 이용하면 보다 사용자가 쉽게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시스템 상태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이슨 형식의 출력 포맷을 이제 신규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솔루션으로 트렌토라는 이제 솔루션이 있고요. SAP 시스템은 시스템 환경, 특히 이제 고가용성 구성은 경우에 따라 이제 복잡할 수 있으며 S4하나와 같은 제품을 배포 및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모가 됩니다. 또한
서비스 위험으로부터 시스템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리소스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SAP의 경우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100페이지 이상의 샘 노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련된 관리자와 시스템 통합 운영자들도 이러한 요소를 놓쳐서 실수하거나 시스템을 잘못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고가형성 구성의 오류는 미션 크리티컬한 SAP 응용 프로그램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되며, 이로 인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수도 있고 새로운 서비스 오픈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트렌토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가 SAP 운영 환경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먼저 등록된 시스템에 실행되는 모든 SAP 특정 시스템을 자동으로 검색하여 SAP 도메인 언어로 그래픽으로 표현해 줍니다. 또한 권장 수정사항의 그 적용 유무를 스캔하여 경고 및 오류에 대한 명확한 시각화 제공과 알람을 제공하여 관리자가 문제를 신속하게 식별하고 수정하여 이러한 오류로 인한 가동 중지 시간을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SAP 시스템, SAP 어플리케이션 및 고가용 클러스터에 대한 그 모니터링을 제공하므로 운영자가 다른 주요 매트릭을 평가하여 트렌토의 자동 검사를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릴리즈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이제 고가용성 클러스터 검사 이상으로 확장하고 보다 정교한 모니터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SAP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복잡성과 변화하는 기술 집합을 해결하기 위해 수세는 트렌토라는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트렌토의 비전은 SAP 하나 및 S4 하나 배포를 위한 오퍼레이션 매니저입니다. SAP 응용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OS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따라서 구성 확인, 모니터링, 시각화 및 AI 기반 분석을 통해 트렌토를 어디서나 쉽게 사용하고 이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트렌토가 제공하는 각 영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피그레이션 체크. 수세는 SAP 환경에 많은 모범 사례에 대해 이제 많은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렌토는 시스템이 해당 모범 사례에 따라 설정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관련 모범 사례를 코드화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로 시작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나리오가 증가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트렌토에는 하나 성능을 이해하기 위한 하드웨어별 성능 측정을 포함하여 시스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대시보드가 포함됩니다. 현재 모니터링 기능은 내년에 트렌토에 통합될 예정으로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셋째, 트렌토는 완전한 리눅스 기반 SAP 환경을 제시하고 클러스터 시스템 간의 관계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넷째, 구성검사 외에도 AI 기반으로 로그 파일을 분석하고 관련한 이슈가 문제가 있을 시 적절한 권장 조치를 가이드해 줍니다. 현재 해당 기능 역시 개발 중이며 향후 통합되어 고객에게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트렌토는 컨테이너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의 SAP 환경, 온프레미스라든지 또는 클라우드의 어느 곳에서나 실행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트렌토를 사용하기 위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거나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사용자는 편하게 웹 UI를 통해 해당 시스템을 조회하고 검색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으므로 사용이 무척 쉽습니다. 수세는 SAP와 10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검증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리눅스 랩팀은 수년 동안 많은 모범 사례 가이드를 게시해 왔으며 수세가 제공하고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 모범 사례는 하나 및 특정 하드웨어, 하이퍼스케일러 관점에서 특정 SAP 관련 시나리오를 설명하는 매우 광범위한 문서입니다. 이러한 모범 사례들을 포함하여 트렌토는 사용하기 쉬운 웹 기반 도구를 제공합니다. 검색된 모든 SAP 관련 시스템을 워크로드의 유형 및 SAP SID별로 표시해주고 정리를 합니다. 인스턴스 혹은 SAP 시스템에 대한 주요 정보를 이제 쉽게 웹 UI에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렌토에서 수행된 검사를 이제 세분화하여 보여주고 가시적으로 시스템의 상태를 표시하여 줍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대한 절차와 시스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는 크게 SAP 부분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과 OS 부분에서 이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OS와 SAP 버전 관계 등 이제 확인해야 할 부분이 경우에 따라 많을 수도 있으며, 오늘은 이제 OS 관점에서만 업그레이드 방식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세 같은 경우 업그레이드 방식이 크게 온라인 방식과 오프라인 방식 두 가지로 구분되어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예전 버전에서부터 이제 현재 최신 버전까지 업그레이드 패스는 as is 예전 버전부터 이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은 새로운 리포지터리를 이용한 방식으로 수행하는 방법이고요. 오프라인은 저희 수세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미디어를 이용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 상태에서 이제 타겟으로 갈 때, 타겟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 버전으로 갈 때는 한 번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버전 차이가 많이 날 경우 단계별로 서비스 팩 단위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면서 버전업을 해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이미 라이프 사이클이 끝난 단종된 버전에서 타겟으로 이제 올라가야 할 경우 LTSS라는 수세가 제공하고 있는 롱텀 서포트 서비스 서브스크립션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수세 리눅스 엔터프라이즈 슬레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슬래스는 11, 12, 15 버전 현재까지 세 가지 버전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전에 슬래 12까지는 서비스 팩 5 버전까지 출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최신 버전인 슬래 15 버전부터는 서비스 팩을 레벨 7까지 유지할 계획이고요. 이러한 메이저 버전이 더 길어짐에 따라 고객은 하나의 메이저 버전을 좀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현재 슬래 11 같은 경우 EOL 단계를 밟고 있으며 공식적인 서포트 단계는 완료되었습니다. 슬래 12 버전 같은 경우 일반 지원 단계로 가장 마지막 버전인 서비스 팩 5 버전만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15 버전은
경우 일반 지원 단계에 있고요. 활발한 이제 신규 기능 개발과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 13년 라이프 사이클 생명 주기를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7개의 서비스 팩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이런 서비스 팩이 출시되더라도 기존 바로 직전 버전에 대한 중복 지원은 6개월을 이제 겹쳐서 중복 지원함으로써 고객의 이제 혼선이나 기술 지원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쉽게 이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어려우신 고객을 위해서 LTSS라는 확장, 연장 지원 서브스크립션도 추가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슬랩4 그 SAP 서브스크립션의 경우 이러한 LTSS가 모두 포함된 라이프 사이클 총 3년 6개월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슬래스 15 서비스 팩 4버전의 주요한 업데이트 내용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수색코리아의 최기현 부장이 슬랩 마이크로란 제품을 주제를 가지고 다음 장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